근데 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게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단일 종목.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뭐 적으면 5에서 많으면 한 10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하죠 이렇게. 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 마라. 그때 아주 중요한 증시 격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그게 50억이 한 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정한 예외 말고는. 그 50억까지 그걸 면세해 줘야 되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한 2, 3천억 정도라고. 그냥 뭐 그런 정도이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뭐 그거야 또 야당도 요구하고 우리 굳이 뭐 요구하고 또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막 많이 오고 그런 걸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오후 2시 23분쯤엔 3,317까지 치솟으며 종전 장중 최고 기록을 4년 2개월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54.48포인트, 1.67% 오른 3,314.53으로 주간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입니다. 외국인이 약 1조 4천억 원, 기관도 약 9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불장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내년 업황 전망이 긍정적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부진하게 나온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다음 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예상을 굳혔고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7월 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걸 되돌릴 거란 전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또 이번에 또 더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50억 원 현행 기준 유지라는 최종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3차 상법 개정에는 자사주 소각 관련된 게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정책에 대한 기대를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증시 우호적인 정책의 일관성과 기업 실적 개선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관심 가는 경제 뉴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스피 얘기 좀 해볼까요? 신고가 경신에 또 경신했습니다. 어제 3,314.53 무려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종가는 더 높습니다.
3,344.2, 이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팎의 상황이 다 좋았는데요. 일단 국내 요인을 본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한 2달 동안 옥신각신했던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했으면 좀 더 시원하게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하튼 이걸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직까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까지 싫다면 굳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추후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호재가 있었던 데다가 간밤에 미국에서는 그동안 인공지능 거품론이 한동안 일었는데 네. 오라클이라고 하는 기업 간의 소프트웨어 거래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오픈 AI를 통해서 416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다. 즉 인공지능 아직 안 죽었다, 이걸 입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외에 호재가 있었고 마침 미국은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네. 모든 게 복합돼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전망은 아무래도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아마 오늘 장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점심시간 이후에 좀 조마조마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작 직후에는 3,344.7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이게 그래서 시원하게 대주주 요건을 네. 현재대로 둔다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뭔지 요걸 파악하면서 셀온이라고 하는 호재에 내다 파는 그런 물량이 제법 많았습니다. 네. 개인들도 제법 내다 팔았고요. 기관들도 매수세를 보이다가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다시 포지션을 바꾸고 굉장히 눈치 작전이 치열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 신뢰를 얼마나 보호할 건지 이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갈 수도 있겠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굳이 고집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현행 유지를 시사를 한 거잖아요. 주식 시장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원안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50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니까 건드리지 않았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안도감은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한 2달 동안 그 지난 7월 이후에 횡보해왔던 시장에서 오랜만에 박스 위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 거냐,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증시를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것인지 네. 아주 크기 전에 일단 세금을 먼저 걷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와준다고 하면 방향성 잡고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세수 결손 2천에서 3천억 정도면은 감당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하면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직후에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확실하게 빠지는 건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걷어들이는 세수하고 비교 형량했을 때 어떤 게 더 남는 장사인지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종목에 50억 원씩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시장이 정 싫다면 그거 안 하겠다, 이게 대통령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 관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재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더 센 상법 개정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한테 좀 옥죄는 면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자에 포커스를 두는 분들은 어쨌든 주주의 권익이 강화될 테고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시중에 풀려있는 주식의 유통량을 줄인다는 얘기니까 한 개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내가 너무 부담돼서 그러면은 자사주를 아예 안 사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사야 소각을 할 텐데 이제부터 구매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기업들이 난 장사하기 힘들다, 이렇게 나오면
장기적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정부가 지금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단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노조도 지나치면 안 된다. 네. 기업과 공정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니까 아마 상법 개정안 더 세게 처리가 된다고 해도 보완 규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래서 앞서서 처리된 규정에서도 이 회사가 회사 경영 판단에 따라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보지 않겠다. 보완 규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아마 추가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기울어져 보이지는 않게 기업들을 설득하는 장치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균형을 잡아가는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해보죠. 최근에 공급대책 발표도 있었고 또 6월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나왔었는데 이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주에 발표되는 부동산원의 통계인데요. 네. 9월 2주, 그러니까 8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사이에 0.09%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하락했던 적은 없고요. 꾸준히 상승을 해왔으나 상승폭이 줄어들었던 거죠. 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0.08% 올랐다고 했는데 한 주 만에 0.09%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6.27 대책이 단군일에 가장 강력하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강남 3구는 좀 주춤한 것 같더니 이쪽도 다시 오르고 있고 마용성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다. 이게 이번 주 통계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투기 수요 억제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대출 규제 추가 카드 나올까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얼마든지 추가 대책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데 지금 사실 웬만큼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이번 97 대책에서 추가로 전세자금 옥죄는 대출 정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로 상상해 볼 수 있다면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 아예 안 해준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했던 비슷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실은 아마 초양극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초고가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 한인 구금 사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급작스럽게 출국이 연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귀국길에 오릅니다. 조만간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 그 쿼터를 주지 않고 이게 사실은 미국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M1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 화풀이를 당한 셈이죠. 불법으로 취업해서 돈 벌려고 했다 이 얘기인데 미국이 오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H1B라고 하는 적법하게 들어가서 돈 벌 수 있는 비자를 안 내줍니다. 연간 미국에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주는 H1B 비자의 쿼터가 8만 5천 개인데 한국이 2천 개밖에 안 주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부터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미 직접 투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많이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귀국하는 노동자들이 재입국하는데 불이익 없을 것이다, 확약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어쨌거나 이번 사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매한 비자 허용 범위 문제를 자체를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미 투자에 비해서도 쿼터가 너무 적기도 하고요. 이 H1B, H2B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면 발급에 수개월이 걸리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추첨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타 혹은 B1 비자로 들어가도 일하게 해줬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걸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해서 쿼터를 10,000개 이상 따와서 우리가 투자하려면 사람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의 투자도 없다. 이런 방식의 딜이 필요하겠죠. 네. 정책실장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고 국내의 악화된 여론도 충분히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